안녕하십니까. 산림 휴먼 서비스 연구과에서 산림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산림 문화 트렌드 변화와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느끼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힘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류라고 하는 어떤 그 트렌드로 해가지고서는 해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위상들이 많이 높아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K-팝이라던가 K-푸드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어떤 방송 콘텐츠까지도 굉장히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산림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음에서 산림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연하지만 우리 고유의 산림 문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산림 문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산림 문화의 가치 전달을 위한 실체화와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유의 산림 문화의 특징과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산림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산림 문화의 가치 전달을 위한 상품 개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산림 문화를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산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림 현황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한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산에 기대서 살아야 하는 고유한 산림권이 이런 어떤 지리적 특징 때문에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사고관이 반영된 경국대전이죠. 법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림천택 여민공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산림과 하천의 이익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산림은 황폐화되었죠. 그리고 근현대화 과정에서의 국토녹화 사업을 통해서 울창해진 산림은 현재 그 산림 복지 활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두가 누리는 숲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정책적인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형성된 우리 고유의 산림 문화는 우리에게 생활 문화로서 그리고 향유 문화 그리고 정신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형성된 산림 문화에 대해서 산림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 개념을 정립하고자 많이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산림이 인간에 끼친 정신적, 물질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에 의지한 유무형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산림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양한 학자들이 조금씩은 다른 관점에서 개념을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산림청은 23년 6월에 휴양법에다가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 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또 창작하는 활동으로 법적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산림 문화는 법적 정의에 기반을 해서 산림청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정책적인 대상으로 분명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국민들은 이 산림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자들의 앞에서 말씀드린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법에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 문화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국민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살림과 살림 문화가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살림은 나무라던가 자연, 숲 이런 그 대상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살림 문화는 등산이나 산림욕, 휴양 등과 같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산림 문화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휴양 중심의 이미지가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국민들의 여가 휴식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산림 문화라는 키워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난 산림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이상의 어떤 대답을 하시는 국민들은 37.7%, 이 말의 반대는 한 62% 국민들은 나는 산림 문화가 뭔지 잘 모르겠어, 좀 막연해 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를 살펴보게 되면 산림 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81.9%의 국민들이 나 되게 관심이 많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산림에 기반한 개인의 여가, 문화 활동, 그리고 건강 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활동 등으로 산림 문화를 단순한 어떤 자연 공간의 활용이 아닌 개인의 어떤 삶의 질에 깊이 연결된 여가, 휴양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산림 문화 향유 실태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자연 휴양림이라던가 그리고 치유의 숲길 등의 인프라를 통해서 건강 휴식 중심의 산림 문화 향유가 우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결과는 산림을 통한 건강 휴식 중심의 산림 문화 향유 패턴이 정착되고 있는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산림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 문화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좀 연결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은 대중매체 서비스를 통한 전파라던가 산림 문화 상품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들, 그리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강화와 같은 요구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산림 문화 감성 키워드를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산림 문화를 통한 안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 연관 키워드에서는 치유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문화 콘텐츠 개발 장르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공했었는데 그 중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34.8%로 문학이나 공예나 음악이나 다른 콘텐츠 요소들에 대한 요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은 산림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이 있는 곳으로의 방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대중과 산림 문화의 접점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고유의 산림 문화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국민이 인식하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활동으로의 등산과 여가 문화 활동에서의 산림 문화 가치 전달 목적으로 그 산림 문화 상품 개발 시범 사업을 24년도에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산림문화 상품 개발의 접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이 산림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렴과 더불어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의 활용, 그리고 세대별 여행 선호도,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트렌드 등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소비자 분석에 기반한 산림문화 상품화 방향 및 접근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그 산림문화 상품 개발 상품은 테마 및 상품화의 방향 설정을 하였는데요. 산림문화에 대한 자원에 대한 검토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상품화를 위한 대상의 선정, 그 다음 단계로 브랜드화를 진행을 하고 상품 개발 주제 및 상품화 테마에 대한 선정과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산림문화 상품 개발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림문화 상품 개발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산림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동서 트레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동서 트레일. 네. 동서 트레일을 산림청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서 트레일을 저희가 산림문화 상품 개발의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동서 트레일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트레일은 그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관광 요구를 수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양활동 공간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서 트레일은 서쪽의 태안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의 울진까지 연결하는 849km의 55개 구간으로 구성되는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동서 트레일이 조금 특별한 것이 백패킹이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트레일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과, 그러니까 5개 광역시도와 그리고 21개의 시군, 87개의 읍면을 연결을 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트레일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분명히 이 길은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산림청은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길로 이 동서 트레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서 트레일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연계 체험 상품과 그리고 산림휴양 웰니스 트렌드, 그 유통 가능성, 지역 연계 등 산림문화 상품의 유형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문화를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제공하는 것과 소비자를 산림문화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 것 등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개별 상품의 연결과 하나의 브랜드 하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화 전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동서 트레일 구간의 핵심 자원 선정 및 스토리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동서 트레일 구간의 자연 자원 및 인문 사회 자원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서 트레일 전체의 테마를, 그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별 어떤 산림 문화의 연결성 있는 제공, 그 경험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핵심 자원으로 소나무를 이 테마의 핵심 자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나무를 가장 좋아하세요라고 설문을 가끔 합니다. 하게 되면은 항상 1등으로 나오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애국가에도,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나무가 소나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표 자원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나무의 다름을 잇고 그리고 길을 걷고 마을과 사람을 만나다 라는 핵심 브랜드 테마를 개발을 했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형태적 고증, 지역별 소나무의 생김새가 다른 어떤 그 형태적 고증을 거친 일러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태안의 안면송, 그리고 공주의 문영왕릉 소나무, 보은의 정이품송, 동화의 금강송, 울진의 대왕소나무가 동서 트레일 구간의 소나무를 대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일러스트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동서 트레일의 어떤 콘텐츠로 문화적 가치를 소비 트렌드에 맞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미식 상품과 굿즈 상품의 어떤 유형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용형 굿즈와 기념형 굿즈로 트레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동서 트레일의 산림문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첫 번째 상품인 전통 산행
요기 주머니입니다. 트레킹을 가시는 분들이 배낭에 일반적으로 에너지바라던가 다양한 어떤 그런 초콜릿도 가지고 가시고요. 먹을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지역별 특산물과 임산 자원 가공 제품을 엄선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파우치에다가 구성을 하였고요. 보은의 대추, 그리고 상주의 곶감, 청양의 고즈베리, 문경의 오미자, 공주의 밤 등이 재료로 활용된 먹거리입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시는 그 내용들은 지금 로비에 저희가 이 동서 트레일 관련해 가지고서는 개발된 제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로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식 상품 두 번째로 산촌 주막 한상입니다. 풍어를 즐기기 위해서 산에 올랐던 옛 선비들의 산행 문화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동서 트레일의 구간별 산촌 고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미식 상품화 하였는데요. 장거리 트레일에서 만나는 그 구간별 산촌 주막에서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조성 중에는 있습니다만 이제 거점 센터들, 그 동서 트레일의 거점 센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거점 센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런 어떤 먹거리 상품들이 제공될 수 있는 주막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좀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구찌형 상품입니다. 도출된 일러스트를 활용한 실용형 상품들입니다. 산림문화 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타 분야 문화상품 개발 사례에서의 성공 요인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슬로건 타올과 엽서, 텀블러, 캐릭터 키링과 같은 제품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서 트레일 완주를 기념할 수 있는 리워드 상품들입니다. 동서 트레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개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 완주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스탬프 도장 을 찍을 수 있는 패스포트, 동서 트레일 패스포트, 그리고 완주를 기념할 수 있는 국산 소나무 목재를 활용한 작품형 리워드 굿즈를 선보였습니다. 완주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 스탬프 도장을 형상화한 키링과 그 획득한 키링을 모을 수 있는 벽걸이형 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한 판으로 구성되는 것이 있고 또 구간별 번호가 새겨진 소나무 오브제를 획득한 후에 끼워서 전시할 수 있는 스탬프형 제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역시 로비에서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할까, 과연 이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 박람회와 동서 트레일 개통식 등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소나무 주제 일러스트에 대한 선호도는 한 54.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완주 리워드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만족도 응답이 90%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완주 리워드는 동서 트레일에 대한 그 경험 욕구 증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92%로 나타났고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하게 개발된 실용형 굿즈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텀블러 및 파우치, 밴드 등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식 상품인 산촌주막 한상은 꼭 이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응답자의 한 60% 정도,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주전부리를 맛볼 수 있는 요기 주머니를 구입하겠다라고 한 응답은 한 72%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서 보자면은 동서 트레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문화 상품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만족도는 매우 높다. 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고유의 생산 및 생활 양식에 기반한 산림문화 상품을 개발을 하고 숲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한 3단계, 3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원 유형 및 트렌드를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상품에 대한 유형 및 형태를 발굴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맞춤형 상품 기획의 과정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되죠.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아는 주체인 지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산림 문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 가능성 확보라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서 트레일이 55개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49km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90% 정도는 지자체의 의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산림청이 전체 구간에 대한 물리적인 연결은 도움을 드리곤 있지만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런 산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 길에다가 문화를 입히는, 그 옷을 입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4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 특색이 있는 산림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내고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판매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해서 이것들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민간 주체뿐만 아니라 산림청 등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대한 확대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담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역별 특색이 있는 산림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 잠재력이 있는 미활용 산림 자원을 발굴을 해내고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산림 문화를 브랜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산림 문화 자원의 활용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굿즈 개발 및 상품의 지속 가능성의 증진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문화 상품에 대한 기획 및 개발 과정이 민간 참여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성 뿐만 아니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인 등 민간 역량을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민간 참여 주체 발굴을 위해서는 산림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콘텐츠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인 판매 채널 구축 및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산림청의 기존 창업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한 어떤 지원 대상의 확대라는 것도 저희가 모색을 해야 합니다.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 및 창업 지원의 형태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제품형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간 전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티스트들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그 민간 주체, 산림청 등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부분입니다. 산림청의 산림문화 정책을 통한 강한 드라이브가 분명히 요구는 됩니다. 또한 관련 조직을 통한 상품화 계획의 수립이라던가 연구 성과의 실무적인 활용, 그리고 사업 이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발 협력 및 실질 운영 지원 등 산림청 및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가 동력을 얻고 나아가서는 산림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산림 문화는 우리가 지키고
갖고 온 살림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의 관심과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더 풍요롭고 누리는 숲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살림 문화가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